얼마 안 있으면 구정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명절 끝나면 이혼 상담 많이 오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10년 전쯤에는 명절쯤에 상담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도 있었지만 최근의 명절은 크게 이혼 대목이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예전처럼 명절을 중요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명절에 양가에 가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지, 만약 의무라면 그 명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현실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명절에 시가에서 수십 명의 식구들과 2, 3일을 합숙하며 차례 지내고 밥 차리고 치우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종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억울하고 피곤하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막 생색과 불평을 했죠. 저의 짜증이 도를 넘어가면 생색 좀 그만 내라며 화를 내어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 덕분에 저는 명절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런 다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명절이 끝나고 이혼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툼도 몇 번의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차차 사라졌습니다. 해가 다르게 명절을 지내는 형식이 간소화되고요,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고 또 모인 가족들도 정말 잠깐 모였다가 차례를 마치며 식사 한 끼 하고 헤어지는 정도로 간소화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명절에 가족이 모이고 가사노동을 하는 등의 가족관계 유지의 노력이 법이 정한 의무일지 궁금하시죠? 상담 와서 저한테 변호사님, 제가 명절에 시가에 처가에 안 가면 나중에 이혼할 때 유책 사유로 잡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민법 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 중에 서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명절에 서로의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일은 그 협조 의무의 일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판례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사실혼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명절이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정 명절에 시가 처가에 가서 같이 지내는 것이 사실혼,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실제로 부부 갈등이 극심해지면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명절에 상대방 배우자 집에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 상담을 진행해 보아도요, 지난 명절에 시가 처가에 갔었나요? 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시가 처가에 안 간 지 2년 넘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처럼 가족의 명절 모임이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의무이자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성격도 가지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명절의 가족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을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명절에 가사노동의 부담은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명절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명절에 가사노동은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음식 냄새 맡고 불편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해서 평소 가사노동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강도보다 높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내들에게 맡겨두고요, 남편은 TV 앞에 누워있거나 침대에서 잠을 잔다거나 하면 아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다 못해서 남일이라 여겼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명절에 양가에 머무르는 시간을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네 집에 몇 시간 있었느냐가 참 시사스럽고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해보면 이 문제를 기억하고 지적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 전날부터 저한테 와서 전 부치고 차례 음식 차리는 것까지 다 시키고 차례 지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시가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절 오후에 신우가 자기 엄마 만나러 시가에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시댁에 있었죠. 시어머니가 신우네랑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가길 원해서 결국은 명절 당일에 저는 친정에 못 갔어요. 다음날 친정 가서도 남편은 금방 집에 돌아가자고 해서 결국 친정에서는 두어 시간 밥 한 끼 먹고 집에 돌아왔다니까요. 매번 명절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명절에 양가에 머무르는 시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명절 가족 모임뿐 아니라 혼인생활 내내 지켜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명절 가족 모임 후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결국은 가족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거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괜히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경우, 또는 장인이 사위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위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말조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의 양가 방문의 법적 의미와 명절 스트레스와 이혼 상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